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융합바토즈 수업에서 HDD와 SSD에 대해 발표를 하는 1호학번 이승우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DD에 대한 소개, 기술, 그리고 SSD에 대한 소개, 유형 및 기술, 그리고 HDD와 SSD의 장단점, 그리고 SSHD에 대한 소개, 그리고 HDD와 SSD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HDD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로 PC 등 저장 장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치입니다. 1956년 미국의 IBM사가 개발한 자기 디스크입니다. HDD의 구성으로는 플래터, 스핀더, 헤더, 액추에이터 이게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플래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읽고 쓰는 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헤드입니다. 그리고 HDD는 모터를 이용해 플래터를 회전시켜 자화된 배열을 헤드로 읽기도 하고 헤드로 플래터의 배열을 자화시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읽을 때는 패러데이 법칙을, 데이터를 쓸 때는 앙페르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2 같은 경우는 현재 자화된 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기술입니다. 먼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고밀도용 얼마나 더 고밀도용으로 이제 최신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기록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헤드, 디스크, 그리고 기타 부품 등에 대해서 신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해왔던 수평 자기 기록이라는 것과 최근에 많이 한 10년 전부터 쓰고 있는 수직 자기 기록의 차이를 그림사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평 자기 기록 방식에서는 비트의 자아 방향이 디스크면 내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인접한 비트에 의한 반자기장 현상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의 어떻게 보면 기록 밀도가 높아질수록 기록된 비트가 점점 더 열적으로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결국에 수직 자기 기록이 개발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일본에서 발명된 기술인데 현재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이 방식이 이제 실제 제품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수직 자기 기록 같은 경우는 자기 정보를 디스크에 수직한 방향으로 기록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비트 길이가 작아짐에 따라 비트 내 반자기장 현상이 이제 감소하고 인접한 두 비트 간 열적 안정성을 상호 보완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밀도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 수직 자기 기록의 핵심은 다음 그림과 같이 총 밑에 보시면 위에 그림 A와 B와의 차이가 바로 2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 자기 기록의 핵심은 단자의 형태의 기록 헤드하고 밑에 연자성 바닥층이 도입된 이중층 구조의 기록 디스크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드 분야입니다. 헤드 분야에서는 이제 자기 차폐 방막으로 둘러싸인 자극 구조의 기록 헤드하고 이제 면수직 전류 주입 형 재생 헤드의 개발입니다. 다음 같은 이런 두 개의 개발로 인해서 고밀도 기록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 6에 나와 있는데 그림 6 같은 경우는 헤드와 디스크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낮출까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 6에서는 TFC라는 기술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FC라는 Thermal Flying Height Control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은 약 5에서 6나노미터 수준까지 이 부상 높이를 낮출 수 있다고 부상 높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록과 재생, 성능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SD에 대한 설명입니다. SSD란 Solid State 드라이브 약자이며 1976년 데이터 램이 세계 최초의 SSD인 버크코어를 출시했었습니다. SSD는 HDD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같은 저장 장치이면서 동시에 저장 매체가 반도체 메모리라는 점입니다. SSD의 구성으로는 컨트롤러,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D램이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D램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각각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을 제외시킨다든지 많이 사용한 영역을 배제한 후 적게 사용된 영역에 기록하는 그러한 역할을 컨트롤러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품 수명과 성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LC, QLC라는 플래시 하나의 셀 안에 3개에서 4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컨트롤러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저장되는 비휘발성 저장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데이터가 저장되는 최소 단위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의 역할이 수명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 SSD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D램입니다. D램은 컨트롤러와 낸드 플래시 간 병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램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D램이 없는 제품의 경우 저장량이 60에서 70%를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쓰기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을 추가함으로써 SSD의 성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SD에 대한 유형입니다. SSD에 대한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낸드 플래시 기반과 호스트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기반에서는 싱글 레벨 셀, 그 다음에 MSC, 그러니까 멀티 레벨 셀, 그 다음엔 엔터프라이즈 MSC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SLC 같은 경우는 낸드 메모리 셀당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SSD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각 셀이 약 100K회 쓰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읽기는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LC는 비교적 빠른 읽기 및 쓰기 기능, 높은 내구성 및 상대적으로 간단한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비싼 비용이 높은 엔드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MLC, 다중 레벨 셀인데, 다중 레벨 셀 같은 경우는 각 셀에 2비트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C보다는 덜 강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의 셀이 손실될 경우 2비트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각 셀은 3K에서 5K의 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MLC 기반의 SSD는 스마트 관리 기술을 배포하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MLC라는 것은 삭제 사이클을 증가시키도록 고유하게 프로그래밍된 MLC 기술의 변형입니다. 이 MLC 같은 경우는 30K회의 쓰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존을 포기하고 이와 같은 내구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TLC, QLC 같은 경우는 MLC 개념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리고 호스트 인터페이스 기반은 다음과 같이 SATA SSD, SAS SS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SATA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회전 HDD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HC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SD를 사용하게 될 경우 비효율성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SSD에 맞는
사스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신뢰성,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오류 복구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보다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VMe SSD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NVMe란 SSD나 HDD와 같은 저장 장치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일종의 규약입니다. NVMe SSD는 기존의 SSD보다 약 6배나 빨라진 차세대 저장 매체입니다. NVMe는 PCI를 통해 연결되는 SSD를 위한 하나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VMe는 PCI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페이스이며 기존의 AHCI 기반의 SATA나 SCSI 인터페이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NVMe는 SSD 사용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설계된 인터페이스입니다. NVMe는 또한 단순히 입출력 속도만이 아니라 메모리 기반의 SSD를 사용하게 되어 다중 병렬 처리에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매우 향상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SD 유형에 따른 적합한 사용 사례 및 어플리케이션입니다. SSD는 최고의 성능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서버 가상화 등 인풋 아웃풋 집약적인 어플리케이션이 SSD 사용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각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종류를 찾고 만약 웹 기반 및 클라이언트 컴퓨팅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MLC, 엔터프라이즈 MLC의 SSD 유형을 선택하면 되고 DSS, HPC, OLTP 스토리지 같은 것에서는 SLC 또는 엔터프라이즈 MLC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SD 수명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SSD 수명을 연장하고자 과도한 쓰기로 인한 셀이 손상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버 프로비저닝입니다. SSD의 예비 영역을 늘리는 프로세스입니다. 여분의 메모리 용량을 제공함으로써 SSD 컨트롤러가 이제 가상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블록을 보다 쉽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공 용량이 내가 현재 100GB인 드라이브의 경우 추가 28GB의 용량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통해 쓰기 성능과 IOPS, 신뢰성 및 내구성 사항이 개선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모 평준화가 있습니다. 마모 평준화 기술로는 이제 프로그램 및 삭제 사이클을 SSD 내에 모든 블록에 균일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세계를 지나치게 자주 쓰기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때 수행되지 않도록 드라이브의 다른 위치의 데이터를 매핑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SD 수명 연장에 아주 확실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비지 수집입니다. 가비지 수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인아웃풋 사용량이 많지 않을 때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쓰기 작업을 하기 전에 전체 블록을 지울 필요 없이 삭제 표시된 데이터를 가비지로 일단 누적을 하고 블록 재사용을 위해서 공간 확보로 전체 블록 삭제를 수행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버퍼링 및 캐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SD의 3D 낸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SSD는 이제 점차 이제 소량화가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2D 낸드 플래시에서 이제 공정이 미세화 공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제 기존의 2D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던 게 터널링 효과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산화막이 이제 얇아져가지고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횟수, 그러니까 수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압이 이제 산화막에 인가되었을 때
데이터가 온전히 이제 셀 안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셀과의 간섭으로 이제 전압의 간섭으로 인해서 데이터 저장 과정 중 오류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D 낸드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로 3D 낸드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3D 낸드는 이제 데이터에 저장되는 셀을 이제 수직 저층을 쌓아 올린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수명 감소 문제 해결과 성능 향상 두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명이 증가한 이유는 2D 낸드에 비해 각각 낸드에 인가되는 전압이 감소하게 되며 셀에 저장되는 터널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낸드 수명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성능 향상 같은 경우는 셀의 밀집도가 2D 낸드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에 동일한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더 빠르게 3D 낸드 같은 경우는 셀에 접근을 하게 되고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HDD와 SSD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죄송합니다. HDD와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용량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호환성이 되게 우수합니다. 그리고 HD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장기 보존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방전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물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읽다 보니 모터를 이용해서 플래터를 돌리면서의 소음이 발생하고 소비 전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헤더와 디스크 그리고 이런 게 다 물리적인 접근이다 보니 진동이나 이제 외부 충격으로서부터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 내구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HDD와 같은 경우는 조각화 현상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스크 데이터가 어느 일정 70%, 80% 이상이 차게 되면은 여러 섹션에 접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입니다. 다음으로는 SSD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SSD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해서 액세스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HDD와 같은 이제 구동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음이면서 소비 전력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용량당 단가가 높고 HDD 정도의 대용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용량 면에서는 아직 HDD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수명이 있어 덮어쓰기 횟수 제한이 있어서 수명이 짧은 면도 있습니다. 가격은 약 8배 용량 차이가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SHD입니다. SSHD란 Solid State Hybrid Drive의 약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HDD와 SSD의 두 개의 장단점을 합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SHD는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파일을 학습하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SSD 메모리 섹션에 파일을 작동시켜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SSD의 월등한 성능 향상과 그리고 가격 하락 때문에 SSHD의 입지가 많이 줄어 있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다음으로는 HDD에 대한 미래입니다. 2014년도에는 앞으로 10년 뒤에 100TB의 하드디스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0년 이제 일본에서 HAMR용 신소재 디스크 플래터를 사용해서 약 80TB 하드디스크가 논문처럼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의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드라이브 디스크는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SSD가 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하락이 되고 있어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결국에는 저장 장치용으로만 이제 사용될 거라고 현재 많이들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그래도 아직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이제 저장 장치를 어, 대용량의 저장을 요구하는 바로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다음에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2025년에는 약 연간 172, 175조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SD에 대한 미래입니다. SSD가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활용해가지고 보다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 죄송합니다. 5G 기술과 더불어 AI, 인工지능 등에서도 많은 SSD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SD를 사용해서 보다 더 신속한, 얼마나 더 빠른 인지와 얼마나 더 빠른 어, 읽고 쓰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SSD는 인텔의 옵테인 SSD 905P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